입시 공부에 청춘을 저당 잡힌 우리의 아이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 또는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 12년. 아이들이 얻는 건 무엇일까? 저는 잘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성적이 좋다 해도 뭔가 진로가 뚜렷지 않으면 뭔가. 저는 사장이에요.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게 없네요. IQ와 학업 성취도가 세계 2위인 한국 학생들. 하지만 학력 대비 인재율은 세계 꼴찌 수준. 명문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고도 중도 포기. 이유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다. 꿈이 없는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주고 싶지만 정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미래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끼가 없으면은 도태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행복.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여! 꿈은 행복의 나침반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수업을 받는 학생 보미가 있다. 커피콩을 선별하는 보미와 선생님. 보미는 커피콩을 볶는 일, 즉 로스팅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술 냄새, 약간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나요. 그게 지나면 이제 커피 향이 올라와, 신향이 올라오죠, 신냄새. 볶는 방법에 따라 시고 쓰고 고소한 정도가 달라지는 커피. 그래서 로스팅 기술을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학생인 소미가 로스팅에 도전하는 이유는 가게 열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소통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도 하면서 가족 같은 친구 같은 카페 열어서 그냥 그 집 주인 되는 거 그런 게 꿈이에요. 소미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벌써 커피 공부 3년 차. 멋진 카페의 주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방언에 와서 커피를 배우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빵이나 커피는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합니다. 시켜서 하는 공부라면 예전에 흥미를 잃었을 텐데 소미는 자격증까지 땄다. 바리스타 자격증이요. 자격증 딴다고 진짜 석 달 동안 하루에 에스프레소 한 30잔씩 마시다가 이 경련 DC는 비슷하게 와가지고 맨날 겔포스 먹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소미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다. 그때는 약간 조금 학교를 다녀도 재미가 없고 조금 이제 의무감 같은 걸로 다녔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이 관심 있는 거 생기면 눈부터 저렁저렁거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학교 생활도 전보다 좀 많이 즐거워졌고. 꿈을 찾은 소미에게 행복도 함께 찾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소미가 꿈을 찾은 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아니 꿈과 목표는 설정돼 있다. 꿈은 다 있어. 꿈이 없는 아이들에겐 꿈을 찾는 길을, 소미처럼 꿈이 있는 아이들에겐 그 꿈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다. 꿈을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지화 시켜서 실체화하고 그거를 좀 더 이제 하나의 길로 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5가지 아카데미가 문을 연 지 1년. 아직 꿈을 이룬 아이는 없지만 아이들은 행복해졌다. 적어도 자신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상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막막해요. 목표가 희미해요. 목표는 있는데 그 다음엔 뭘 하죠? 아이들의 고민은 의외로 묵직하다. 고민이 깊은 만큼 교실엔 조는 아이도 딴짓을 하는 아이도 없다. 꿈을 이루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두 눈이 초롱초롱하다. 내가 이 꿈을 그럼 어떻게 실천해 나가지? 이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사실은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배우다 보면 아,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도 더 알게 되고 아, 나는 이런 거에 더 맞아라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갖는 것보다는 그 꿈을 가는 과정을 해보는 것.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수업이 끝난 뒤엔 개별 상담이 이어진다. 필기 잘하는 요령부터 진학 상담까지 질문도 다양하다. 내가 계획을 잡아놓고 실천 안 하는 파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꿈이 좀 불투명했었는데 이거 상일프로 공부 습관을 들으면서 꿈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구분해서 하게 되었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더십, 공부법, 진로 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번 수업 뒤엔 학생들의 설문지를 확인하며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고민한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서 우리 진주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노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초등학생들은 좀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집중력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님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을 초청해 프로그램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장점과 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교육에 집중해 주시는 곳들이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그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겠거니 학교에서 그냥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하는데 반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이 백년지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움직여 주시는 거니까 사실 서울에서 진주 오는 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교육만큼이나 중점을 두는 것은 학부모 교육. 명사특강, 자기주도 코칭맘 등의 수업을 마련해 부모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옛날에는 애들 보고 너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물으면 공부하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분야를 배우고 나면 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로서는 최고의 만족을 가져오는 거죠. 학창 시절 꿈을 찾아 방황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교사, 학부모, 학원 강사 등 직업은 달라도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줘야 한다는 목표는 똑같다. 이 교육을 제가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조금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그런 미래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꿈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자라는 작은 시골 학교.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찾는 진로 담당 선생님. 제한된 정보로 인해 시골 아이들의 꿈이 작아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커다랗게 본 색색깔 풍선 위에 각자의 꿈을 적어놓는다. 친구는 꿈이 뭐예요? 저요? 동물 심리 치료사. 처음에 소방관 하다가 이번에는 축구 선수로 하기 했어요. 아이들이 꿈을 적은 풍선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어머니를 알았지? 너 꿈이 꼭 이루어질 거야. 만약에 준표 가면 준표 화이팅! 준표 이렇게. 화이팅! 생각보다 쉽지 않은 풍선 배구. 게다가 풍선을 꼬린시킬 구멍은 작기만 하다. 하지만 한 사람씩 꿈을 이룰 때마다 작은 구멍은 점점 커진다. 오늘 풍선에다가 너희들이 꼭 담고 싶은 것을 넣었지. 그제 터트린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 너네 마음속에 들어갔나 마음 한번 봐. 수업한다고 수고 많았고 선생님 역시 수고 많았거든. 그럼 선생님한테도 박수 한번 쳐줘야 되잖아. 꿈을 향한 목표의식,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학과의 어떤 교육들을 좀 통합적으로 다루어서 아이들 적성을 찾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학교 곳곳마다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꿈을 찾아주는 고경혜 선생님의 수업 시간. 학생은 전부 엄마들이다.
화장실 가야지. 물 마셨잖아. 화장실 갔다 와야지. 엄마 또 이제 또 좋은 점인가요? 아쉬운 점인가요? 아쉬운 점만?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까? 윽박지를 때도 많고 또 이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새롭게 인식하는 것도 있고 애한테 너무 닥달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앞에서 이렇게 끌지 말고 좀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동반자가 돼주죠. 저는 그게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과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꿈을 찾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조사 결과 학부모에게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이들의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였다.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잘하는 일을 찾아 미래의 목표를 세우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학교는 없을까? 대전 대신고등학교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아침 플래닝 시간입니다. 자, 플래닝 꺼내서 자, 오늘 일과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은 계획표를 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지금 이거 플랜은 오늘 하루 일과 교과서 오늘 수업 정리하고 오늘 야자 시간에 해야 될 거 그런 천천히 쓰고 있어요. 계획표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거 하면 하루에 뭘 할지 알게 되고 또 시간도 잘 가고 공부도 하루에 할 양이 얼마인지 알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제가 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 그 목표를 위해 수업 방식도 바꾸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옥단 순절인데 그 내용 쭉 봐가면서 질문거리는 책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자율학습 시간도 아닌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자습을 시키는 선생님. 아이들은 익숙한 일인 듯 알아서 공부한다. 수업을 진행 안 하신 거예요? 5분 동안 자기가 오늘 배울 내용들을 미리 좀 확인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질문거리를 찾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작품 안에서의 옥단춘의 역할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보다도 짧은 5분. 하지만 그 5분 예습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 아이들이 목표와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꼭 공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 피드백한 거를 조별로 모여서 발표를 할 거예요. 주간 피드백 시작하세요. 매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 학생들은 공부 대신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영어 토론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날 결승을 진출한 거 그게 내가 잘했던 점인 것 같아. 이번 주의 굿포인트는 이제 인터넷 게임을 그만한 것입니다. 아이디를 친구를 주고 컴퓨터에서 삭제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친구들의 조언과 격려를 받는다. 발표를 하면 스스로 지키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칭찬을 한마디씩 하고 억지로라도 칭찬을 시키는데요. 그 칭찬을 듣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유대감도 높아지고 책임감도 높아져요.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요. 결론적으로는 이 플래너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꿈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표를 짜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껴 쓰다 보니 취미 활동을 할 여유가 생겼다. 고1부터 고3까지 전학년이 모여 있는 관악반. 이 중 음대 진학이 목표인 학생은 하나도 없다. 네, 물론 재밌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진짜 추억에 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 시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공부만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악기를 불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하는 편입니다. 체험 동아리 40개, 예체능 동아리 20개 등 전교생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신고등학교. 이곳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만 하는 불행한 학생은 없다. 그냥 학원으로 이렇게 쳇바퀴 생각 없이 그 부모님이 코칭하는 대로 움직이던 아이들이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학력을 높여야 되는지 자기 꿈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이 되니까 아이들이 더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경영해가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그것이 바로 꿈의 힘이다. 대신고등학교 2학년 양정현 학생의 집. 잘 갔다 왔지? 네. 학교에서 돌아온 정윤이에게 부모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동아리 친구들과 했던 게임 결과. 주식 투자하는 게 조금 좀 그렇죠. 그래도 뭐 실패해도 나중에 그냥 실패 안 하면 됩니다. 지금 모의 투자니까요. 일단 부담 없이 하는 거죠. 부담. 경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윤이의 꿈은 펀드 매니저. 정윤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고 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길을 잃는 학생들과는 목표가 다르다. 제가 이거를 책상 앞에 붙여놓은 이유는 일단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냥 왠지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그걸 한번 딱 쳐다보면은 뭔가 제 그때 적었던 그런 투지나 그런 제가 적었던 그 열정이나 이런 게 딱 느껴지면서 아, 내가 맞다. 이걸 해야 됐지 하면서 딱 꿈을 향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요. 꿈이 있기에 정윤이는 공부가 괴롭지 않다.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대신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 날, 초대 손님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한다. 오늘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학과 페스티벌을 여는 날. 헌데 대부분이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축제에 대학생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멘토로 활동하신 선생님들 각 과마다 17개 과 선생님들이 오신 거예요. 이제 경영학과랑 어떤 것이며 이제 뭐 진로에 뭐뭐 있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려고 왔어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다니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한테 저희 과가 어떤 과인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과목별 수업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싶은 희망 학과별로 반을 편성했다. 해부를 정말 조심스럽게 표피부터 해야 되고 1년 내내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 기간에만 딱 공부하면 되잖아요.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 보는 게 달라요? 어떤 부분이? 그 내신. 금융 조과에 들어가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역 같은 일을 할 때 그 회사를 들어간다 할 때 뭐 좀 메리트가 된다던가 그런 게 될 수 있나요? 간하고 췌장하고 비장 같은 게요 다 구분이 안 가고 다 붉은색 덩어리로만 보이는데 그런 게 또 다 구분하는 거를 다 배워요. 미래의 꿈이 달린 문제, 질문하길 주저하는 학생은 없다. 의학과에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셔서 되게 도움 많이 됐었고요. 1대1 눈을 마주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어가지고 도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강당에 모인 학생들.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선 학생들은 그만큼 더 밝아졌다. 대학생 멘토들도 남다른 보람을 느낀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애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 정말 도움이 됐구나 하는 거를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되게 심도가 있는 걸 보고 1년 동안 학생들이 참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과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진로교육을 받고 나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받고 나서 부모님들도 말씀하시고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꿈이 있는 아이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학교의 희망은 바로 이 아이들에게 있다. 저희 꿈은 이공계 CEO입니다. 저의 꿈은 신소재공학과 CEO입니다. 저희 꿈은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